성남 이경성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뭐 갖고 있는 이미지라든가 그런 부분들 좀 한번 개인적인 것들을 한번 좀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올해가 성남 이경성 관장님 탄생 100주년이기도 하고요. 또 올해가 돌아가신 지 10주기 전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뭐 이경성 관장님을 좀 되돌아보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또 대표적인 경우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이경성 관장님을 돌아보는 좀 전시가 아카이브 전시로 해서 내년 3월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4회의 토크쇼가 있었고요.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뭐 관장으로서의 이경성, 또 미술평론가로서의 이경성, 뭐 미술교육자로서의 이경성, 또 뭐 인간에 대한 뭐 이경성, 그래서 그 4차례에 3명씩 하는 그런 토크쇼도 있었고요. 저도 그 관장으로서 이경성에 대해서 나가서 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경성 관장님은 뭐 우리 미술사에서 우리 미술평론가 1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경성 관장님 이전에 뭐 미술평론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이제 그 원로 작가들이 글을 잘 쓰고 미술 이론에 밝았던 사람이 이제 간혹 미술 평론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경성 관장님이 그 한국 전쟁 이후에 최초의 신문에 기고를 하면서 미술 평론가라는 그런 직함을 쓰게 됐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데, 그 당시 문교부에서 만들어졌던 문화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어려웠던 시절이라 그런지 그 문화인하고 과학자를 이렇게 가지고 문교부에서 어떤 증명서 이런 걸 해줬던 그 아카이브 자료를 소중하게 이렇게 저희들도 지금 소장품으로 보존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분야의 평론이라는 분야를 공식적으로 이제 문교부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인정해줬던 이런 아카이브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또 이경성 관장님은 어떤 미술평론가로서의 했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떤 이제 선구자로서, 또 미술평론가,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화여대 교수로 시작을 해서 홍익대 교수, 거의 이제 정년 무렵에 또 어떻게 보면 전문인 관장이 와야 된다 해서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으로 오셨었지만, 그런 면에서 어떤 또 교육자로서의 이경성을 저희들이 기억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관장으로서의 이경성. 정말 그 이경성 관장님은 그런 관장, 어떤 미술 행정가로서 빼놓을 수가 없겠죠. 대표적으로 정말 그 젊은 나이에,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인천 박물관의 관장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에 뭐 홍익대학교 박물관장, 또 국립현대미술관, 전에는 이제 그 관장이라는 분들이 행정직 관장들이 쭉 했었는데, 1981년도 대통령령이 바뀌면서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장, 국립국악원의 그 기관장을 그 방면의 전문가를 관장을 임명해야 된다는 이런 법적인 것이 바뀌면서 이경성 관장님이 홍익대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최초로 전문직 관장으로 오셨죠. 그래서 그 이경성 관장님이 9대, 11대 두 번의 관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워커힐 미술관 관장, 그리고 서울 올림픽 미술관 관장, 지금은 그 소마 미술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또 그 이후에는 그 일본의 소케츠 미술관에 또 명예관장님을 하셨고, 또 나중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천시립박물관에 또 명예관장님 이런 직함도 가지고 계셨고, 또 한편은 그 삼성미술관, 지금의 리움에 해당되는죠. 거기는 또 자문위원으로 깊숙이 관여를 하셨고, 마지막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남양주에 있는 모란미술관에 또 깊이 관여를 하셨죠. 그래서 이경성 관장님은 또 어떤 관장으로서의 이런 역할이라든지 그 미술관을 만들어가는 데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경성 관장님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경성 관장님 어떤 선구자적인 삶, 또 그분이 해왔던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근대 미술에 대한 연구, 또 자료 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경성 관장님으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런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또 그거는 또 관장님이 처음에 열어놨던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후학들이 또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면서 또 근대미술에 대한 연구가 발전해 왔던 것 같습니다. 아유, 뭐 거의 그냥 5분 동안 그냥 이경성 관장님의 90 하나의 생애를 그냥 압축적으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예, 뭐 미술평론가로서, 관장으로서, 교육자로서 진짜 한국 근현대 미술가의 네. 미술계에 큰 발자취를 남긴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그냥 김 관장님이 그냥 잘 요약해 주셔가지고 그 생전에 살아계셨을 적에 네. 그분의 어떤 뭐 인간적인 모습이라든가 무슨 뭐 성품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 좀 인천 분들한테 좀 들려줄 것들이 있으면 좀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사실 이경성 관장이라는 분을 고등학교 때 만나서 그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돌이켜보면 제 삶의 멘토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은인이죠. 고등학교 때부터 모았던 미술 자료 수집을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책들을 많이 보니까 미술평론가는 예를 들어서 뭐 이경성, 이구열, 오광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유명하다는 걸 알아서 그분들을 이제 만나고 싶어 했고, 또 내가 미술 자료 수집해 왔던 걸 보여드리고 싶고,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막 편지도 냈었어요. 이렇게 한번 뵙고 싶다. 제가 수집한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다. 그렇지만 또 많은 분들이 바쁘고 그러니까 이제 거절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대답이 없었는데, 이 관장님한테도 제가 몇 차례 편지를 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홍익대학교 박물관 관장님으로 재직하던 시절인데, 그럼 한번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그 서양 미술 일종의 전집에 해당되는 그 스크랩북을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홍익대학교 박물관을 찾아가 뵀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 이제 유명하신 분이고, 또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으로서 얼마나 떨었겠어요. 이경성 관장님 앞에 가가지고 제가 그 보자기에다가 그걸 펼쳐놓고 이렇게 큰 절을 했어요. 그걸 보여드렸더니 이경성 관장님이 그냥 뭐 고등학생이니까 그냥 뭐 스크랩북 해가지고 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르네상스에서부터 서양 뭐 20세기까지 이걸 10권의 스크랩북을 해가지고 가서 펼쳐 보이니까 관장님도 깜짝 놀라셨던 거예요. 얘가 이렇게 뭐 정말 서양 미술사를 꿰뚫어 가지고 뭐 17세기 뭐 바로코, 18세기 로코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쫙 정리를 하니까. 근데 그때 이제 이 관장님이 등 한번 두들겨 주면서 의미 있는 일이다. 잘해봐라. 이렇게 등 두들겨 준 것이 저한테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천군 만군의 힘이고, 그런 분한테 칭찬 한번 받았으니까 얼마나 이게 그래도 뭔가 보람이 있는 일이다. 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이경성 관장님하고의 인연이 됐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경성 관장님이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 이제 관장으로, 전문직 관장으로 오신 거를 알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청주에 근무를 하면서 이경성 관장님은 알고 있었던 사이로 그냥 편지를 냈어요. 제가 국립현대미술관에 근무를 하고 싶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공무원이라는 걸 어떤 직제상에 없는 사람을 쓰기도 어렵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경성 관장님이 저에게 자료 수집해왔던 거라든지 이런 걸 아니까, 그러면 우리 미술관에 와서 일을 해봐라. 근데 그때가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이 경복궁에서 69년도에 개관해서 올해가 이제 50주년이죠. 73년도에 이제 덕수궁으로 이사를 왔었고, 제가 이제 이경성 관장님과 인연이 됐던 거는 81년도. 이경성 관장님이 아니죠. 덕수궁 시절에 처음으로 관장으로 오셨을 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일용 작급이라고 해가지고요. 일종의 임시직이죠. 하루 이제 4,500원씩 일당을 받는 임시직 공무원으로 이제 일을 뭐 시작을 했었던 거고, 그 후에 이제 86년도에 국립현대미술관이 과천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어떤 별정직 자리를 이제 이렇게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인연으로 해서 이제
이경성 관장님하고의 그 인연은 계속 이어졌고, 또 관장님이 미술관을 이제 그만두시게 되고, 그러면서도 그 인간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쭉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이제 노년에 관장님이 이제 그 노인 간호센터가 평창동에 있었었죠. 거기 있을 때 이제 저하고 저희 이제 아내하고 자주 찾아뵙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이렇게 언론에 뭐 노출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알다시피 뭐 은다 씨 따님이 계셨었지만 따님이 뭐 미국에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이제 그런 걸로 해서 가장 이제 가깝게 관장님을 이렇게 제가 찾아뵙고도 했었던 그런 인연이죠. 그래서 시쳇 말년 뭐 우스갯소리 뭐 수양아들이라 이런 이제 얘기까지도 들을 정도로 됐었고요. 또 이경성 관장님의 그 성품이라고 할까요? 뭐 이경성 관장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외모에서도 그 체격이라든지 굉장히 좀 훤칠하시고 또 이 풍채도 좋으셔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외모에서 그렇지만 또 이경성 관장님이 그 성격이 좀 여성적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좀 섬세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따뜻하게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주고,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경성 관장님을 만나게 되면 그 성품이라든지 그 온화한 성격 이런 거에 이제 매료돼 가지고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었었죠. 그래서 우스갯소리 일간에서는 이경성 관장님이 여성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좋아한다기보다는 성품상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했고요. 또 이경성 관장님의 얘기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는 그분이 그냥 어떤 미술 이론가로서의 이경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50년대 말에서부터 약간의 그림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셨어요. 나중에 이제 그게 지나면서 사람 해가지고 인간을 주제로 한 이런 작품들을 많이 그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인간에 대한 이런 거를 굉장히 이렇게 천착했다고 할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 주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사람들을 많이 대하면서도 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사람에 대한 이런 거를 이렇게 깊숙이 파고들었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홍익대학교에서 이경성 관장님에 대한 세미나가 한국미술평론가협회 주제로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에서 이경성 관장님에 대한 거를 주제 발제를 했는데, 미술평론가 이제 이경성 관장님의 미술가로서의 이거를 미술평론가 이제 윤준석 선생님이 아마 어떤 학술적인 접근에서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왜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었나,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이상하게도 주위에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어떤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어떤 고독이라고 해야 될까? 인간에 대한 어떤 소외, 이런 거를 굉장히 그리시면서 또 이경성 관장님의 그 인간은 어떤 단독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경성 관장님에 대한 초상 인물 같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경성 관장님의 인간 시리즈는 보면은 많은 군상, 다중 인간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인간이 이렇게 또 보면 다 이렇게 어떤 네트워크라고 할까? 인간이 맺어지면서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봤습니다. 미술 평론을 하면서도 본인 스스로 마음의 자세를 낮추어가지고 네. 뭐 화려한 그림을 그린 것도 아니고 네. 고도의 테크닉을 기술적으로 네. 고도로 연마해가지고 멋있는 작품을 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마음을 네. 낮춰가지고 네. 보통 사람들도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네. 마음을 낮춰가지고요, 아주 소박하게 네. 본인만의 스타일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람에 대한 그림 같더라고요. 네. 네. 어떤 사람들은 한번 초소를 잘하는 사람, 저 네. 사람이 아니라고 몸신자를 초소로다가 상용화시킨 것 같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네네네. 어떤 사람은 저거는 뭐 구상과 비구상을 어디 적절하게 융합한 것 같기도 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로다가 네네.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참 그 1세대 미술평론가 겸 근대 미술사학자로서 네. 거기 이제 1세대 연구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치순호 선생이라든가 네. 뭐 삼불 예. 김원호 선생이라든가 성남 이경선이라든가 그분들이 좀 어떻게 어울렸는지 네. 좀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실 네. 수 있을까요? 이경순 관장님이 이제 뭐랄까 글을 쓰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우현, 고유섭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런 거하고에서부터 시발이 됐었던 것 같고요. 또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을 했던 해곡 최순호 선생님 이런 분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면서 최순호 선생님이 이제 글 좀 써라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한국 전쟁 시절 이후에 그 부산에서 열렸던 전시회에서 그 글의 제목이 우울한 오후의 생린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전시평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경선 관장님이 지금 우리가 이제 미술당이라고 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토크쇼에도 잠깐 나왔는데 그 최순우 선생이라든지 이구열 선생님 또 지난번에 이제 돌아가신 그 간송 전영필 선생님의 아드님이죠. 전성우 선생님이라고 이런 분들 또 그 이병찬 선생이라고 그 자연염색가 이런 분들하고 또 제가 빠뜨린 것 같은데요.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을 역임한 정양모 관장님 도자기 전문가죠. 이런 분들하고 아예 미술당이라는 모임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제 이런 미술에 대한 얘기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도 마침 저희 그 이병찬 선생님이 이제 여류 선생님이신데 연세도 많으셔가지고 작년에 이제 미술당하고 관련된 사진 한 20여 장을 저희가 또 기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미술당이라는 얘기만 들었던데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면모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술당 활동을 하셨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다른 식의 얘기인데 제가 이제 이경선 관장님을 이렇게 찾아뵙고 이제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저녁 시간에 이제 이렇게 찾아뵙고 했었는데 가서 보시면 이상하게 이제 저희가 조금 음식을 이제 준비해서 가기도 하고 또 가서 이렇게 시켜서 같이 들게 하시는데 이상하게 짜장면이니 피자니 이런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떤 밀가루에 대한 약간 좋지 않다고 할까? 그게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관장님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하시느냐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워낙 또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 또 식성이 있고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이경선 관장님이 그 밀가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고요. 또 그 이경선님이 사셨던 거기에 어떤 밀가루와의 어떤 인연이라고 할까? 그것이 그 집주위의 그런 국수집이라든지 해서 정말 평소에도 이 국수라든지 이 밀가루 음식을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도 생각을 하면서 아니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지 좋아하시는 걸 드리면 되지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밀가루 음식은 몸에 안 좋으니까 이거를 그만 드시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어느 어간이 들었는데 그만큼 또 밀가루 음식 이런 건 좋아했던 하나의 식성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또 선호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이경선 선생님의 어느 박물관장의 회생 보면은 부분에 그런 얘기 나와요. 우리 집안이 너무 가난했는데 그 성남생의 부친이 경동으로 집을 이사하면서 밀가루 장사하고 쿠스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그
소년 시절에 아주 그냥 부유하게 네. 성장하고 일본 유학을 갔다 그러면서 네. 국수공장 얘기를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조금 이렇게요. 네. 그리고 이제 인천이 이제 근대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그렇죠. 알다시피 그 300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설탕 공장이니 밀가루 네. 공장이니 예. 제 옆에 쭉 들어와가지고요. 어. 그런 것들을 좀 영향받은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직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예, 지금. 예. 그 끝으로요. 네. 그 방금 전에 거기 뭐 우연 고유석 선생님 영향 받았다고 그러는데 네. 저희 인천 시립박물관은 인천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관람객이 주로 네. 인천 시민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뭐 불모지와 다름없던 미술평론을 개척하신 분이고 네. 뮤지엄으로서 네. 큰 발자취를 서울에서 남기셨지만 인천 시민들은 그래도 인천과 무슨 관련이 있나, 인천에서 낳고 자라셨는데 인천 사람들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혹시 미술계에 입문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거기 그러니까 뭐 영향받은 사람은 우연구석이고 네. 이제 동년배, 네. 그러니까 동년배들이 뭐 일본 유학 갔을 적에 뭐 이수남이라는 친구도 네. 있고 또 인천 지역에 서예가로 유명한 검여 유희광 선생님도 네. 있고 뭐 동정 박사님도 있으니까 그냥 끝으로요. 인천 지역이 근현대 미술사에서 이러이러한 면모를 갖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성남 이경선 선생님이 이렇게 성장했고 우연행도 받고 뭐 검여나 동장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전반적으로 인천이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다. 그 부분 좀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초등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 시민들이 물론 이제 전문적인 지식인들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선생에 대해서 거의 몰라요. 그러니까 좀 쉽게 좀 그 부분 좀 한번 좀 알고 계신 거 좀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성남 선생님과 어떤 인천과의 관계, 이거는 어쨌든 뭐 우리가 뭐 알고 있듯이 성남 선생님 뭐 인천 태생으로서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그 원래 뭐 일본에 가서 그 와세대 대학에서 뭐 법률 뭐 이런 걸 전공을 하시다가 이제 전공이 바뀌셔서 이렇게 했었지만 그 인천과 우리 이제 성남 선생님은 그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뭐 우연 구유섭 지금 상징적이긴 하지만 인천 시립박물관에 가면은 그 야외에 그 우연 구유섭 선생님의 큰 이런 동상이 있죠. 또 그런 맥을 이어서 또 이경성 관장님이 계시고 또 인천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잘 모르는 부분, 전문인이 알겠지만 저는 인천 하면 떠오르는 것이 그 이경성 관장님도 있고요. 그 서울대학교 미학이었었고 나중에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을 했던 이명방 선생님도 인천 출신이고요. 나중에 또 미술평론가로 활동하다 조선대학교 교수까지 했었던 김인환 선생님도 인천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좀 나이 차이는 있지만 후학으로 이어진 이경모. 이렇게 인천 쪽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이런 미술 평론이라고 할까? 이렇게 면면이 이어지고 있고 또 인천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당 김문호 선생이라든지 우리 근대 미술 6대가 중에 하나고 또 우리가 이당 선생님을 빼어놓을 수가 없죠. 그분의 많은 제자들이 지금 다 활동하고 있고 또 그분이 그 중심으로 했었던 그 후소예라는 그 미술 단체가 우리 미술사에서 특히 한국화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단체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천의 그 대표적인 검여 유희광이라는 게 동정 박세림. 그래서 그 선생님의 그 처음에 활동을 하는 거 보면은 뭐 우리가 그 어느 미술관장의 해상이라든지 이런 뒤에 보면은 그 미술가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미술 활동에 더러 가담도 하고 동참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글을 쓰면서 정말 오늘의 인천 미술이 있기까지에는 거기에 또 이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이경성 관장님의 그 어떤 영향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인천에서는 좀 더 찾아지고 또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하면서 그게 오롯이 인천 미술사에 편입이 되고 아니면
좀 더 심도 있게 연구가 이루어져서 정말 이경성 관장님과의 인천과의 이런 관계, 그리고 또 한동안은 뭐 이경성 관장님이 이화여대하고 뭐 홍익대에 재직을 하면서 멀리서 계속 인천에서 이 통근, 뭐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그 얘기도 많이 알려진 얘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사정상 뭐 여의도에 이제 뭐 아파트에도 이렇게 사시기는 했었지만 결국 뭐 이경성 관장님 입장에서도 인천은 뭐 영원한 고향이고 또 인천을 뭐 굉장히 사랑하셨고 끝까지 또 인천,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인천시립박물관이 또 초대 이경성 관장님에 대한 그런 어떤 대우라든지 이런 거 해서 뭐 그 3주기니 7주기전이 이런 전시도 계속해서 열어왔고 또 그 강당에 이경성 관장님의 이런 거를 붙이기도 하고 또 거기 흉상도 만들어지고 이런 것처럼 좀 더 인천과 이경성 관장님의 이런 관계가 더 깊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것이 곧 인천의 자랑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 더 이경성 관장님이 우뚝 설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지 않나. 그랬을 때 인천과 성남 이경성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고요. 이런 것들이 더 끈끈하게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